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유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시 73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과 함께 남북 경협주들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04%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46,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1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시장 예상보다 크다는 전망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더욱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하락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목요일에 5%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6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69,9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난주 목요일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회복세 나옵니다. 2.5% 이상 상승하면서 36,9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늘 1%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39만 5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현대차 2% 가깝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세 나타내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 나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5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이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셀트리온 오늘 다시 한번 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0.24% 상승하면서 20만 5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 목요일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조금씩 빠집니다. 0.4% 하락하면서 37만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한국전력 오늘 이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위에는 삼성물산이 내려갔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이 증권사들의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에 현재 삼성물산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빠집니다. 현대차와 함께 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1만 6,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지주 지난주 목요일에도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4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733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 하락장에서도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신라젠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5,7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 지난주 목요일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하락세 예상되면서 23만 6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메디톡스 목요일에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9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여전히 9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1,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여전히 10위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만 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 휴일이 하루 껴서 이제 3일을 쉬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을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 목요일날 가장 강했던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휴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588억 원, 전년 대비 17.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2억 원으로 35.4% 감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역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컨센서스는 부합을 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웰라주의 매출 증가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 782.4% 증가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형 성장에 좀 기여를 했는데요. 사실 휴젤은 우리가 이제 필러나 보톡스로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쪽에 이제 다각화되는 그런 실적 증가는 물론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가이던스 매출액 예상액은 매출 15%, 영업이익 25% 증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 측에서 말한 가이던스고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을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수익성을 좀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의 15에서 20%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올해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좀 나왔을 때라고 이제 가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을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주의 모멘텀이 약화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부각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달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일제히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서는 좀 부실한 회계가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좀 덩치가 큰, 좀 시가총액이 크고 좀 믿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종목들로 좀 더 관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휴젤 역시 그런 측면에서 좀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로서 좀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42만 원, 손절 라인 3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5일에 주셨던 RFHIC 1.4%,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코다코 2.3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2월 18일에 주셨던 Y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2월 7일에 주셨던 SM 0.981%, 그리고 1월 28일에 주셨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13.7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1일에 주셨던 뷰웍스 1.33%, 2월 18일에 주셨던 가온미디어 3.47%,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잉크로스 0.91%, 본류는 1.2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 삼지전자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SM 0.98%, 3위에는 RFHIC, 그리고 2위에는 코다코, 1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머큐리 올라와 있고요. 1.41%, 4위에는 조광페인트 2.5%, 3위에는 가온미디어 3.47%, 2위에는 코엔텍 5.39%, 1위에는 동훈하나텍 6.22%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나제약 올라와 있고요. 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2.8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한미약품 올라와 있는데요. 15% 이상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7% 넘었고, 4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8%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예, 이청원 본부장의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3위에는 한세실업 20%, 그리고 2위에는 FNF 2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2%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에 신일섭 소장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3.78%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유경 부사장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세계에서 연작이라는 프리미엄 화장품을 내놨습니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자체 신세계 면세점이라던가 이런데 일단 그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초기 그런 오픈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설화수 그리고 LG생활건강의 후, 숨에 대적할 만한 프리미엄 화장품을 키운다는 어떤 그 포부 를 이제 드러낸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비디비치의 성장, 색조 화장 중심에서 기초 화장품까지. 기초 화장품이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스킨케어, 그리고 그 다음 색조에 있을 때 스킨케어가 더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략한다는 것.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신고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9월 달에 24만 4,500원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뚫을 것인가, 여기서 뚫지 못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또 기술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뚫으면 정말 강하게 뚫어야지만 저걸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흔히 상승 N자 혹은 뭐 쌍바닥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면서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쪽의 확률을 더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모습과 아까 기본적인 내용까지 지금 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2월 11일에 이 동훈하나텍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6%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훈하나텍은 카메라 모듈, 즉 자동 초점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달 갤럭시 S10의 출시 발표로 인해 갤럭시 S10의 관련 주식들이 폴더블 관련주를 시작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렸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 측면입니다.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하여 27일에는 장중 7% 상승을 하였고 6%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자사주 취득과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주가 방향은 상승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추가 하락보다는 회복세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증권사 측에서는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아 보이는 양상이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수 형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형주에 대한 관심도 오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5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1.6% 이상 상승하면서 4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만 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오늘 대부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 상승하면서 37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네이버 여전히 10위권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5% 이상 상승하면서 13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21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약 2분 만에 1% 이상 끌어올리면서 741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이상 상승하면서 7만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거의 2.5% 이상 상승하면서 7만 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강합니다. 2.5% 이상 상승하면서 2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요. 0.7% 이상 상승하면서 6만 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HLB 2.5% 이상 상승하면서 9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이 하락장에서도 메디톡스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55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오롱지슈진 여전히 9위권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3% 가까운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41,45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7% 상승하면서 9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동원산업입니다. 자, 일단 동원산업과 동원 F&B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동원 F&B는 이제 바닥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원산업은 오히려 저점을 깨고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초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꾸준히 오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원산업과 동원 F&B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살짝 다른데 동원산업이 이제 배를 띄워서 먼 바다에서 원양어업으로 참치를 잡아오면은 동원 F&B가 그걸 가공해서 캔을 만들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이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그 구조를 보자면 동원 F&B 입장에서는 동원산업이 별로 실적이 안 좋으면 마진이 안 좋으면 동원 F&B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구조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참치 가격이 떨어지면 동원 F&B는 받아오는 참치 가격이 싸니까 캔을 만들어 팔 때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게 되거든요. 물론 동원산업이 참치 억가도 오르고 이제 동원 F&B의 참치캔 가격도 판매 가격이 오르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그리고 가다랑어, 참치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인 것이 이제 근거로 나오는데 하나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태국의 방콕 가다랑어 가격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 때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참치 수요가 더 확대가 된다. 그럼 플러스 알파로 유가보다 더 오르겠죠.
그리고 뭐 수요가 내려간다고 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폭만큼 올라가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016년도 이후에 그리고 17년도 들어서면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가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방콕 가다랑화 가격이 내려갔다. 그리고 지금 유가는 사실 두바이 유를 지금 저기서 드러났는데 두바이 유가가 지금 2018년도 10월 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달 고점을 찍고 지금 19년도 1월 달까지 하락을 했다. 근데 18년도, 17년도 중반에서 18년도 10월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럼 아까 유가와 그 가다랑화 가격이 그 동행한다고 봤는데 동원산업이 그러면 참치 가격이 올라야지 동원산업은 혜택을 보고 참치 가격이 올라가면 동원 FM은 실적 혜택을 못 본다고 했죠. 그럼 동원산업은 참치 가다랑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가다랑화 가격은 유가에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 2018년 10월까지 유가가 올랐으니까 가다랑화 가격이 올랐으니 동원산업이 올랐어야 되는데 저점을 거기서 붕괴를 했다. 이거는 뭐 어획량 아니면 참치 수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텐데 일단은 동원산업이 뭐 지금 참치 수요가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동원 F&B를 보시면 지금 HMR 시장이 커지면서 참치캔이 예전에 그 참치캔 하나에서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수요가 참치가 뭐 바로 먹는 참치도 있고 가공해 먹는 참치도 있고 샐러드에 들어간 참치도 있고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거가 지금 떨어진 것 같진 않고 자체적인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더라고요. 동원산업의 그 자회사인 스타키스트라는 회사, 미국의 1위 참치캔 회사가 가격 담합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어요. 소송에 휘말리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돈이 소송 그 담합 그 뭐 배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산업의 그 스타키스트가 이제 문제를 골치를 썩히는 아들, 딸, 뭐 자녀, 자식으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동원산업이 그 지금 물류회사, 부산항 최대의 물류회사 HIDC를 작년에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더라고요. 물류산업의 그 지금 확대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동원산업이 참치만 잡는 게 아니라 그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부산항 주변에 있는 기업들인데 물류회사로서의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밑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올해 또 지금 하나라오, 테라카오 등 이 특수 급냉 설비를 탑재한 고부가 참치 생산 가능한 최신형 선망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엄청 많죠. 스타키스트가 소송으로 돈을 내. 그리고 물류회사를 인수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썼어. 그리고 원양배를 새로 건조하는데 또 돈을 써요. 돈이 많이 나갔죠. 돈이 많이 나갔고 아까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2018년 상승세를 못하고 그건 넘어가 버렸고 2019년에 또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가다랑화 가격이 올라갈 요인도 유가가 빠져서 없어진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갈 사건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자면 유가 같은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제 오르는 거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건조하는 거 돈 들어간 거 이거는 더 참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 어떤 과도기적인 거잖아요. 더 좋은 배를 건조하는 거. 언젠가는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선박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더 좋은 참치를 잡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키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미국에서 1위 참치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참치캔 회사의 그런 것들은 동원 F&B 에서 이제 회복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류회사 인수한 것도 물류가 이제 그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더 좋아지는데 단기적으로 인수자금이 많이 들어서 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을 깼는데 연봉으로 보면 이거 2003년도부터 단 1년도 빨간색 양봉이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동원산업이 2003년부터 2013년 10년 동안 그쵸? 이거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면은 10년 동안 그냥 쭉 항상 연초에 사면 연말에 연초 가격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밑으로 빠지고 있지만 자, 지금 10년 선이 붕괴된 적이 지금 뭐 15년 만에 처음이고 이렇게 되면 뭐 20년 선까지 오더라도 너무 안정적이고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과도기적인 부분 때문에 동원산업이 이런 기회를 준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중 연말에 샀을 때 연초보다 싼 가격에 못 샀는데 지금은 연중 연말에 연초보다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연도다. 이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풀리면서 동원산업도 주가가 동원 F&B처럼 뒤따라서 살아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손절가 22만 원, 목표가 3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월 달이 들어와서 이제 다들 이제 새로운 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폰이 나오면은 대부분 다 5G 폰일 거예요. 왜냐면 5G 시대가 나왔으니까, 들어섰으니까 폰도 5G 시대 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5G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RFHIC도 그런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질화갈륨 소재로 한 무선통신과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여기 RFHIC의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5G 주력으로 하는 고주파 대역에서 고효율을 발휘를 하고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통신 3사가 지금 이제 3월 달 그 5G 상용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갤럭시, 화웨이, 뭐 샤오미, 뭐 애플 계속 이제 신제품을 내놓는데 다 5G 스마트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들어섰다. 그래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5G 관련 설비 회사들이 활약을 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그 과정 때문에 2019년 2월 26일 날 3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4거래일째 쉬고 있는데, 쉬는 모습이 굉장히 양호하고, 중요한 거는 2018년도 9월 달에 고점 있죠. 그 9월 달의 고점을 2월 달에 지금 돌파를 한 다음에, 한번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양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처음에 갭이 나왔어요. 상승 갭이. 그쵸? 2월 25일 날 상승 갭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승 갭으로 출발한 게 9월 달에 고점을 벗기는 상승 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양호하게 쉬고 있는데 상승 갭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만약 지지가 된다면 이 상승 갭은 2018년 9월 달에 이 하락 갭,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이 고점, 여기를 지금 확실히 매물대를 소화하는 갭이 돼요. 지워볼까요? 여기 구멍 있죠? 여기 구멍 있죠? 하락 갭. 여기에 막힌 거고, 지금 그 하락 갭을 못 뚫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쉽게 뚫으려고 상승 갭으로 뚫은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을 뚫다 보니까 9월달 고점까지 뚫어버린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호한 조정이 마치게 되면 다시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3만 원대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양호하게 조정하고 있을 때 빨리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모아놔야 급등을 할 때 안 따라가도 되고 여유 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옵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 그 마블사의 영화들 정점을 찍겠죠. 지금 최후의 가장 착한 편에서 가장 강한 사람 캡틴 마블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캡틴 마블이 등장해서 타노스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인피니티 워 2 개봉하죠. 엔드게임. 자, 근데 지금 그게 왜 나오냐면 위지웍 스튜디오가 지금 CGV랑 최근에 계약을 다시 체결했어요. 내년도 말까지. 이제 CGV에서 만약에 그 지금 VFX, 스크린X라고 해가지고 지금 좌우 정면 세면으로 스크린을 보는 이 기술을 활용한 영화가 나온다 하면 위지웍 스튜디오가 할 확률이 거의 100%죠. 지금 뭐 마블사에서는 지금 앤트맨을 했었고 DC 거는 아쿠아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들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뭐 CG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그 영화들 위지웍 스튜디오가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도 지금 이 스크린 X 관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오에 할 때 막 옆에 3명이서 하고 있었죠. 굉장히 공연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진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탔지만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스크린 X 같은 기술이 옛날보다 더 실감 있게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때문에 감동이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3번 보는 거죠. 물론 퀸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배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돈을 비싸게 더 내고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관에 가서. 더 이제 그 효과가 탁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월트 디즈니가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를 이제 위지웍 스튜디오와 VFX를 CGV에서 삼각관계로 서로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마블의 후속작이라던가 DC의 후속작 이런 거 나올 때 위지웍 스튜디오의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영화들은 그런 스크린 X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상영을 했을 때 배가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지웍 스튜디오는 미래 어떤 신기술, 이제 그런 적합한 지금 환경에 들어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지웍 스튜디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한 이후에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여기서 또 상승갭이 또 나옵니다. 자, 상승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제가 상승갭만 나온 것을 골라서 가져온 게 아닌데 그냥 차트를 열어보면 상승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월 달에 이 고점을 뚫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1월 말에 또 하나 실패했고 이때 또 실패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승갭을 나오는 거예요. 상승갭이 나와서 지금 위를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매물을 지금 2월 달에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소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날아갑니다. 지금 위지역 스튜디오도 날아가기 직전, RFHIC도 날아가기 직전, 날아가기 직전의 종목들로 지금 뭐 수익률 1, 2등을 다시 차지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지금 확률을 걸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이고요.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네, 동원산업 그리고 RFHIC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동사는 2012년 설립, 2017년 8월에 상장한 웹소설 및 웹툰 전문 콘텐츠 공급업체입니다. 웹소설이란 웹을 통해 연재되는 소설로서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장르 소설이 주요 콘텐츠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콘텐츠의 소비 및 유통 방식 또한 변함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자회사로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DNC 오브 스톰이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액 구성은 전자책 72%, 종이책 26%, 상품 및 기타 0.6%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페이지와 전략적 협력 관계, 지속 관계입니다. 동사는 웹소설 분야 1위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와의 전략적 제휴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DNC 미디어의 1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DNC 미디어의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DNC 미디어는 다양한 장르별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상호 간의 지속 성장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가 공모전 공동 개최, 신작 공동 마케팅 등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향후 2차 저작물 공동 제작 및 해외 지출 협력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소스 멀티 유지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노블 코믹스를 필두로 원소스 멀티 유지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블 코믹스는 소설의 단단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웹툰이 제작되기 때문에 작품성과 흥행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웹툰이나 게임, 영화 등의 2차 저작물물이 흥행하는 경우 원작 소설의 매출액이 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콘텐츠 간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IP를 중국 등의 게임 개발사에 제공하고 IP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소설의 IP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유료 만화 플랫폼인 텐센트 동안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인 화인칸을 통해 각각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 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미,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8,85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동사는 2001년 4월 설립되어 병원, 치과 등의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여 판매 중이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컬 사업 부분과 치과를 대상으로 하는 덴탈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인 CARM과 치과용 영상 촬영 장치인 2D, 3D 엑스레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디컬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사업 부분과 시너지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상 진단 시장의 디지털 진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시장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엑스레이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동사의 주요 제품이 CARM, 마마모그라피, 파파야 3D 모두 디지털 엑스레이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프리미어 신제품을 기반으로 국내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꾸준한 실적 상승과 수익성 개선 측면입니다. 동사는 2월 13일에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결기주 영업이익이 10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62억 8,941만 원으로 26.5% 늘었으며 순이익도 94억 7,216만 원으로 83.2% 증가했습니다. 4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함께 미주와 중국을 중심으로 메디칼 및 덴탈 부분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수익성 좋은 프리미엄 제품들은 판매 호조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23.3%로 독보적인 수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사의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683억 원으로 21.4% 증가, 영업이익은 135억 원, 23%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CARM 고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 선진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덴탈 장비도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추가를 통한 제품 차별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구매 협상력 증대 및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고정비 증가도 제한적인 만큼 레버러지 효과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작년 5월 28일에 상장한 후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후 하향 추세였습니다. 그러면서 17,000원대에서 2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 있고, 동사는 꾸준히 실적 상승과 수익성을 개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도 우상향할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SSR입니다. 동사는 보안 솔루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취약점 진단 솔루션이 솔리드 스텝, 웹 해킹 방지 솔루션, 매트아이 등이 있습니다. 솔리드 스텝은 컨설팅으로 진행됐던 취약점 진단을 빠른 시간 내에 자동화, 전수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2017년에 조달 기준으로 약 90% 이상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최대 화이트해커 보유와 대기업 레퍼런스 다수 확보 측면입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IT 인프라, 취약점 진단관리 및 실시간 웹셀 탐지, 위병조 방지 솔루션은 크게 IT 환경 변화, 정보 보호 관련 법적 의무사항 및 보안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은 대다수 기업체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동사는 국내 최대 화이트 해커, 모의 해킹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업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 확대로 인한 실적 상승입니다. 동사는 구축형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클라우드 방식의 솔리드 스텝을 클라우드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12월에 포터블 버전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솔리드 스텝 클라우드는 SCEAS 형태의 서비스로 소규모 기업 및 기관들의 기존 대기업, 금융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핵심 취약점 진단을 동일하게 제공해 취약점 진단 대상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솔리드 스텝 포터블은 솔리드 스텝의 취약점 진단 핵심 기술인 오프라인형을 간편화해 어느 PC에서나 프로그램 설치 및 변경 없이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어 고객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신제품 출시로 꾸준한 성장 예상입니다. 취약점 진단 신장은 2015년 2.1조 원에서 2020년 3.8조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와 함께 동사의 매출액도 2016년에서 17년에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글로벌 시장 확대로 외형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고한 레퍼런스 및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동사는 시장 성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 만큼 향후에도 20에서 30% 외형 확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이 DNC 미디어, 그리고 제노레이, SSR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J컨텐트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하락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필름몬스터 인수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스카이캐슬 흥행에도 불구하고 지금 J컨텐트리가 뭐 크게 오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실 J컨텐트리의 주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올랐었던 데가 거의 없었고 2017년 말에서 2018년에 좀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왜냐면 이게 얼마 동안의 고점입니까? 그때도 한번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3년, 2017년, 2011, 15 자, 이거 죄다 막혔던 그 고점을 뚫어내서 정말 기대가 너무 컸죠. 거기서 2018년 8월 달에 그 고점을 받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자, 한번 누르고 야, 이제 땅이 단단한가 보다 하고 딱 발레리나 춤을 추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너져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서 18년도 10월 달에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고점을 한번 뚫었던 게 그냥 페이크가 돼버린 거죠. 그 페이크가 돼버려서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또 그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때 힘을 정말 모아서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아쉬웠고요. 이제 뭐 다시 이제 모멘텀이 또 많아지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완벽한 타임 트랩 또 이서진 씨가 두 개 다 나온 거네요. 영화 드라마를 만든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컨텐츠 싸움이기 때문에 J컨텐트리는 더군다나 컨텐츠를 유통하는 회사라 무조건 컨텐츠 잘 만드는 회사랑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하는 거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들을 확보해서 아니면 자체 컨텐츠를 잘 만들던가 해서 계속 흥행을 시키고 그 판권을 비싸게 팔아야지만 J컨텐트리의 수익이 올라가요. J컨텐트리가 그런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고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 스토리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이 10여 년간의 고점을 반드시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18년도 10월 달에 맞은 장대 음봉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아주 센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J컨텐트리가 그 부분을 돌파를 해내야지만 7,500원, 8,500원 라인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연도에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10% 이상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최낙철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웰크론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생산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마스크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을 항상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로 대표적인 마스크주는 대표적으로 웰크론도 있고 모나리자, 50 이런 주가 이 세 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웰크론 같은 경우는 어저께 북미 현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중에는 15%까지 빠졌지만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 7%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긴 아랫꼬리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보여줬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25%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이 기관이 이거를 이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석해보면 될까요? 근데 뭐 기관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기관이 있고 그 단기적인 어떤 그 부분이라 그걸로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또 반성을 하는데 여러 인생을 살면서 뭐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지만 중간중간 어떤 사건에서 어떤 그 한 번씩 네. 좀 공기를 순환하게 돼요. 이번에도 네. 왜냐면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정상회담 열릴 때 뭐 언론도 다들 그랬지만 저도 당연히 거기서 무슨 성과가 나올 것인가 리스트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1%도 없었던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성을 하는데 항상 반대되는 경우 그때도 힐러리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예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는 1%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의 가능성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난티를 비롯해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또 진척이 되면 좋아지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어떤 굉장히 흔들림이 심한 지금 와중에 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대비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네. 하락의 폭이 굉장히 심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식들은 관련 그 소식을 캐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월 31일에 이 한미약품 추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50만 원 이미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뭐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뭐 여유 있으시면 좀 더 들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봉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R&D 투자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최근 10년간 매출 대비 평균 15% 이상을 R&D 투자를 하면 뭐 누적 금액이 거의 1조 원 이상이 되는 어떤 R&D에 정말 그 기라성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올해 많은 신약 개발에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롤론티스의 어떤 허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어떤 약효 지속 플랫폼 기술인 어떤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약물로 아마 지난해 12월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됐는데요. 올해 4분기나 뭐 내년 1분기에 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제 이중항체가 차세대 어떤 항체 치료제로 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중항체라고 하면 2개 혹은 여러 개의 표적을 목표로 하는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경 한미가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인 펜티바디의 어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활용해 면역 관문과 어떤 암세포 항원을 목표로 하는 이중항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플랜트를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위수탁 개발 생산 등 어떤 사업 역량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한 51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CJ ENM입니다. 동사는 이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를 놓고 바이오 기업 신라젠과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이제 극한 작업이라든지 극한 작업의 흥행과 어떤 자회사 CJ 헬로 지분 매각 결정 등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7월 CJ ENM과 CJ 옥쇼핑이 합병원에 재상장을 하였지만 그 후에 뚜렷한 시너지 효과가 좀 보이지 않는 탓에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 들어 한 16% 정도 오르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상승 원인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국내외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 하죠. MCN의 어떤 산업이 상위 소수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DITV 어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평가되는데요. DITV 어떤 사업이 디지털 광고 매출 실적의 좀 고성장세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확장 가능한 미디어 커머스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유튜브 구독자 수는 2억 3천만 명, 크리에이터 수는 1,400여 팀, 그다음 월간 콘텐츠 조회수가 20억 회를 좀 기록하면서 국내 최대 다중 채널 네트워크로 좀 업체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 산업부의 선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투자 배급을 맡은 영화 극한 작업이 지금 관객수 1,600만까지 이제 근접하면서 흥행이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사업부의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흑자 전환한 13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 14일 어떤 LG U+의 어떤 자회사 CJ 헬로 지분 일부를 8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도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지분 매각에 확보한 어떤 재원을 재무구조 개선과 지식재산권 투자 확대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좀 집중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긍정적으로 지금 바뀔 거라는 판단입니다. 또 이러한 좀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1, 4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6만 5천 원, 선절가를 21만 5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78% 상승하면서 2212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216선까지 올랐다가요 2206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빠졌던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67%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대차가 3% 이상 빠집니다. 122,50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미국에서 세계 차종에 대한 50만 대 리콜 사태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강한데요. 코스피 시장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대 강세, 삼성 바이오로직스 0.5%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도는 1.52%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9위권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네이버도 10위권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34,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2%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4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73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쭉 밀어 올렸습니다. 4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36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과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바이로메드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3% 가까운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술에 대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서 증권사들도 계속 매수 리포트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포스코캠텍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 좀 빠집니다. 6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로메드와 비슷한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인 코롱티슈진 같이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 4%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지난 2월에는 51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57만 원 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오늘 3%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를 통해서 개발 중인 신약 임상시험 중간 결과 발표를 계기로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펄어비스 오늘 강하게 빠집니다. 6%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16만 원 선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5% 상승하면서 112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화장품 ODM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아우딘 퓨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장세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아주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고 있죠. 그 중에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드 영향으로 많은 그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 그 눈에 특색이 있는 것을 보면은 ODM 관련주를 보면은 뭐 콜마를 비롯해서 많이 있죠. 아우딘 퓨처스도 실적이 뭐 꾸준히 해마다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뭐 일순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회사의 내실이 다져지면서 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이제 ODM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인 그 네오젠의 판매도 역시 힘입어서 어떤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이 꾸준히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ODM으로서는 이제 많은 국내외 업체들에게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AHC, 닥터 자르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 아니면 국내에서도 굴지의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ODM을 화장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2018년도의 어떤 실적 흐름에 어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성과를 따는 게 2018년도부터인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141억 정도면은 2017년도에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대폭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 성장이라든가 회사의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186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서는 어떤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충분히 투자가 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도 그동안의 어떤 바닥 다지기가 최근에 한 4, 5개월 정도 꾸준히 잘 되고 있으면서 저점 자체가 지난번에 저점에 11,000원대를 깨지 않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상승 흐름으로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본적으로 이익 증가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에서 또 바닥을 다지는 이런 양상이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좀 장중 저점에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장중 저점 한번 저점을 높이면은 꾸준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 저점 매수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우리가 전주 목요일 날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만회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목요일 날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1.76%, 코스닥이 마이너스 2.78%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가까이 지금 강하게 다시 반등을 잡아내는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지수 방향성을 좀 제가 다시 봐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시황을 드릴 때 22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작년 7월달과 8월달에 강하게 지지를 했던 자리에서 저항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하락할 때 지지가 강했던 자리가 올라갈 때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250에서 역시 뚫어내지를 못하고 이제 전주 목요일 날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급락에 대한 장대 음봉을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 지수는 지금 2250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인 2170 정도 얕은 박스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0.7% 정도 상승하면서 21선의 기준선을 두고 가는 이런 2210 이런 기준선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얕은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장세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코스피 대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전주 목요일 날 장대 음봉에서 오늘 21선을 올라타면서 시작하는 시초가로 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잡아낼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에 해당되는 2250포인트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7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밑으로는 720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이런 박스권을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활발한 종목별 장세가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 섹터별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대부분의 업종 섹터주들이 지금 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던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반납하는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주 목요일 날 급락 파동에서도 좀 상승 파동을 잡아냈던 게임 엔터 미디어 쪽이죠. NC소프트라든지 CJENM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오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한마디 그 매매 전략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한다면은요. 남북 경협주는 그동안 상당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모멘텀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시초가 이후에 지금 낙폭을 줄이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일단 여기서 자를 부분들은 자르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활발한 그 개별 종목 장세에 풍선 효과가 나오는 이런 종목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 추천 종목은 240810 마크로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크로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적으로 그 업황입니다. 섹터인데 재발 섹터는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그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해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S&P 그 500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지수가 934포인트에서 지금 1073포인트까지 추세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요. 나스닥의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도 2800포인트에서 3619포인트까지 추세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다. 두 번째 모멘텀으로 보는 것은요. 지금 학회 이슈입니다. 이런 학회들이 있어야 재발주들은 어떤 신약에 대한 공개 기대감, 거기에 따르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3월 23일 날 미국의 내분비 학회와 3월 29일 날 미국 암학회를 일정으로 해서 6월 달까지 꾸준한 학회들이 지금 열리게 돼 있다. 이런 일정 모멘텀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나오죠. 과학기부에서 2조 9천억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역별에서 수년 과정을 걸쳐서 정별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섹터다. 재발을 이렇게 보면서 마크로젠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전체 분석 세계적 기업입니다. 시퀀싱에 대해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시퀀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전체 분석 업체 중에서 현재 매출액을 1,000억 이상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마크로젠과 시젠 정도뿐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성이 크게 보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을 지금 강하게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임상 서비스 강화로서 이러한 수익성을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매수가는 38,000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7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